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 전 세계는 한정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최근 철도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자는 아이디어가 학계와 산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철도는 이미 국가기관 교통망으로서 광범위하게 깔려있는 인프라다. 고속철도부터 도시 지하철, 광역전철에 이르기까지 한국만 해도 수천 킬로미터의 철도 노선이 존재한다. 이런 선로와 부속 구조물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별도의 토지를 추가로 점유하지 않고도 상당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너지 전환, 왜 철도인가? 철도는 전기 수요가 많은 대표적 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 한 편성이 시속 300km로 달릴 때 순간 전력 소모량은 수천 가구의 전력 사용량에 맞먹는다. 또한 역사의 조명, 환기, 냉난방, 신호체계, 전차선 유지에도 막대한 전력이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이 전력을 주로 화력이나 원자력에 의존했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철도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토지 부족의 해법. 태양광 발전은 가장 보급이 빠른 재생에너지다. 그러나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농지와 충돌하거나 산림 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도 심화됐다. 이때 철도 위 공간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다. 이미 선로는 국가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았고 그 위를 덮는 방식이라면 추가 토지 점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토지 이용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한다. 세계 각국의 실험.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레일 위를 직접 덮는 형태의 태양광 패널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솔라 레일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 사업은 열차가 지나가도 패널이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발생 전력은 철도 운행에 바로 쓰인다. 인도는 열차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 조명과 냉방 전력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방음벽을 태양광으로 바꿔 전력을 생산한다. 중국 역시 철도 인근 유휴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 중이다. 철도 위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매력은 유휴 공간 활용에 있다. 태양광 발전은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만 이미 구축된 철도 인프라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시 지역은 땅값이 비싸고 시골은 농지와의 갈등이 잦은데 철도는 이미 국가 기반 시설로 확보돼 있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송전 손실 최소화. 두 번째 장점은 생산된 전력을 곧바로 철도 시스템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태양광 발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도시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나 철도 위 태양광은 선로 옆 변전소나 역사의 전력망에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송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점이다. 탄소 중립 기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크다. 철도는 이미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태양광을 더하면 이중 친환경 효과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에너지 두 분야의 동시 전환이 필요하다며 철도, 태양광은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상징적 모델이라고 말한다. 확장 가능성. 철도망은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고속철도와 일반선, 광역전철을 합친 총 연장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모든 구간이 태양광 설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 철도망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원전수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한다. 지역 경제 효과.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철도 태양광은 설치 운영 관리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모델로 발전시킬 경우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수급 안정성. 기존 전력망이 부족한 지역, 특히 농촌이나 산간 지역을 지나는 철도 구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의 전력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기차역이나 철도 변전소는 일정 전력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만큼 태양광과의 결합은 안정적 수요처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철도 위 태양광 패널은 분명 매력적인 아이디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실험적 가치는 높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안전성 우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다. 선로 위나 주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열차 운행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준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진동과 바람, 눈비 등 악조건 속에서도 패널이 견고하게 고정돼야 하며 낙하물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또한 전차선과 가까운 곳에서 고전압 설비가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누전이나 화재 위험을 줄이는 특수 설계가 필요하다. 유지보수의 어려움. 태양광 발전은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이 필수적이다. 먼지가 쌓이면 효율이 떨어지고 모듈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 선로 위는 접근이 쉽지 않다. 열차 운행이 잦은 구간은 정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안전 요원과 장비 투입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성 확보의 난제.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존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에 일괄적으로 설치해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지만 철도 태양광은 선로 구조와 곡선, 교량, 터널 등 지형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설계와 시공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발전 효율 역시 일반 태양광 단지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림자나 각도 문제 때문이다. 결국 경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환경경관 논란. 태양광 패널 설치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시민은 철도는 교통 인프라로만 남아야 한다며 경관 훼손을 걱정한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대규모로 설치될 경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다. 법제도 미비. 현행 법규상 철도는 교통 인프라로 분류돼 있어 발전 시설을 병행하는데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도공사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안전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기후 조건의 변수. 한국은 여름철 장마와 겨울철 폭설이 잦다. 폭우와 폭설은 태양광 패널의 손상을 일으키고 발전량 변동성을 크게 만든다. 기상 여건이 안정적인 지역보다 불리하다는 점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철도 위 태양광 패널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각국은 저마다의 환경과 교통 시스템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 솔라 레일 프로젝트. 유럽 철도 강국 스위스는 레일 위를 직접 덮는 방식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솔라 레일 솔러 IAIL이라 불리는 이 시도는 선로 위에 아치형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형태다. 열차는 구조물 아래를 그대로 통과하며 발생한 전력은 선로 인근 변전소로 공급돼 곧바로 철도 운행에 사용된다. 현지 언론은 좁은 국토에서 토지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이라 평가했지만 설치 단가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인도, 기차 지붕 태양광.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철도망을 갖춘 나라다. 이곳에서는 철도 차량 자체를 활용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여객 열차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차량 내부 조명과 냉방 장치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디젤 발전기 의존도를 낮춰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지만 발전량이 제한적이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 대규모 확대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철도 차량의 전력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에서 꾸준히 기술을 보완하고 있다. 네덜란드 방음벽 태양광. 네덜란드는 철도 방음벽을 태양광 패널로 대체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철도 주변 소음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을 생산하는 일석이조 모델이다. 2017년 시범 설치된 방음벽은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유지보수 역시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향후 주요 철도 구간의 방음벽을 태양광 일체형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확대 검토 중이다. 중국 대규모 철도 태양광 단지. 중국은 철도 위보다는 철도 주변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광활한 국토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노선과 병행해 수십 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은 고속철도 운영에 투입되며
일부는 일반 전력망으로도 공급된다.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철도 태양광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역사 지붕 태양광. 일본은 도심 밀집 지역에서 철도 역사 지붕을 활용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도쿄와 오사카 일부 역사는 태양광 모듈을 지붕 전면에 부착해 역사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상당 부분 자급하고 있다. 태풍과 폭설에도 견디도록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이는 향후 한국 도심 철도역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시사점. 이처럼 해외 각국은 철도 태양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 중이다. 직접 레일을 덮는 방식부터 열차 지붕, 방음벽, 역사, 지붕, 주변 유휴 부지까지 지역 특성과 기술 여건에 맞춘 모델이 병행되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제는 경제성과 유지보수,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다. 하지만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철도 태양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한국 역시 철도 태양광 도입을 검토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고속철도와 광역전철망, 도심 곳곳의 지하철 인프라는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다. KTX와 고속철도망. 한국철도공사 자료에 따르면 KTX를 비롯한 고속철도 총 연장은 1300km 이상이다. 이 선로 일부 구간만 태양광으로 덮어도 상당한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속철도는 전력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태양광을 직접 연결해 자급률을 높일 경우 전력망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하철과 광역전철. 수도권 지하철과 광역전철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승강장과 역사 지붕, 환기구 등은 태양광 설치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역사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향후 이를 확대하면 도시형 태양광 발전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다. 정책 연계 필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과 탄소중립 2050 전략과도 맞물린다. 태양광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설치 공간 발굴이 절실한 상황에서 철도 인프라는 중요한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가 마련돼야 본격 추진이 가능하다. 경제성 논의.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다. 초기 설치비가 높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철도 운영비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합산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전력요금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자체 발전 설비의 가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기술 발전의 변수. 최근 태양광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고효율 모듈, 이중면 발전, 자가, 세척 코팅 기술 등이 속속 개발되면서 유지보수 부담이 줄고 발전량이 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철도 태양광에 적용된다면 초기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시민 수용성. 도심 철도 구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시민 반응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경관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디자인과 안전성을 강화한 철도 친화형 태양광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전망. 종합하면 한국철도 태양광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분야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철도 운영비 절감,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제성 검증, 시민 수용성 확보가 병행돼야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이다.